불이 잘 안 붙네요. 불이 아주 쉽게 잘 붙죠. 천천히 떼는 약한 불은 아랫목만 데핀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불이 타는 온도를 가지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좋겠죠. 두 번째는 연기가 적게 나거나 연기가 안 나는 연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불이 탈 때 불꽃의 크기가 클수록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이 아까운 땔감을 연기로 다 날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산 리포터 헤아람구도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서 불을 어떻게 떼야 되는 건지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불을 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불이 탄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이렇게 촛불이 타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양초 속에 있는 파라핀, 양초 속의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열을 내는 것을 의미를 하죠. 아궁이에서 불이 탄다는 것의 의미는 땔감에 있던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되면서 열을 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불이 타려면요, 연소의 3요소 또는 연소의 4요소라고 그러는데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가연물입니다. 탈 수 있는 물건이란 얘기죠. 구들방 아궁이에서 땔감 장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입니다. 산소가 탄소하고 결합하는 과정이 연소라 그랬죠.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가연물이 탈 수 있는 이상의 온도가 열이 필요합니다. 발화 온도라고도 하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야 불이 계속 타는 거죠. 이것을 연소의 사요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소의 그 원리에 입각해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일 때 어떤 형태로 불을 붙이는 게 쉬운지 그리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 가연물, 장작이죠. 장작 당연히 있을 거고요. 아궁이가 열려 있기 때문에 산소 당연히 공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열입니다. 열. 이 열을 어떻게 공급을 해줘야 될 건지가 관건인데요. 장작에 처음에 불을 붙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작에다 성냥불을 그어댄다고 장작에 불이 붙지 않죠. 장작에다 토치를 대서 불을 붙인다고 장작이 쉽게 불이 붙지가 않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장작도 있고 산소도 공급이 되는데 부족한 건 바로 이 열입니다. 열. 발화 온도 이상의 온도를 일정 시간 이상 유지를 시켜줘야 장작이 스스로 탈 수 있고 스스로 타면서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불이 잘 붙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궁이에 처음 불을 붙일 때 불을 얼마나 쉽게 잘 붙이느냐의 관건은 장작이 스스로 타서 연쇄 반응을 할 때까지 발화 온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를 해주는 것이 관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불을 붙일 때 이렇게 붙이죠. 불 붙이기 쉬운 종이를 밑에다가 이렇게 깔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장작을 놓고 이렇게 불을 붙이죠. 잘 붙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에는 금방 불이 붙었는데 아직 장작에는 불이 안 붙었어요. 이렇게 장작에 불이 다 안 붙었는데 종이는 이미 꺼져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이 잘 안 붙네요. 그죠? 불이 막 붙으려고 하는데 종이에는 불이 꺼져 버렸어요. 장작에 불이 타서 연쇄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밑에서 발화 온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 주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잔가지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런 잔가지가 없다면은 이런 장작을 가늘게 쪼개세요.
이렇게 가는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이 잘 붙겠죠. 이 정도만 있으면 불 한번 뗄 때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들방에 불을 쉽게 붙이는 방법은 이 세 종류의 나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불싸개, 토치로 불을 붙이면 바로 붙을 수 있는 불싸개, 그리고 장작보다는 조금 작은 나뭇가지, 그리고 우리가 불을 떼기를 원하는 장작. 방법은 딱 보면 아시겠죠. 맨 밑에 이 불싸개를 놓고요, 그 위에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놓고요, 최종적으로 맨 위에 장작을 올려놓는 거죠. 밑에 불싸개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이면 쉽게 불이 붙겠죠. 그리고 불을 붙이실 때는 한 군데만 붙이지 마시고요, 아궁이 전체에 불이 확 붙도록 이렇게 붙여주세요. 맨 아래쪽에는 불싸개가 있어서 불 붙일 때 쉽고요, 그 위에 잔가지가 위에 장작에 불이 붙을 때까지 불을 유지를 해주는 거죠. 불이 아주 쉽게 잘 붙죠. 그런데 불을 뗄 때 난로에서 불을 떼는 방법하고 구들방에서 불을 떼는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난방 방법이 서로 틀리기 때문이죠. 뭔 얘기냐면요, 난로 같은 경우는 방 안에 있는 공기를 대표해서 난방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구들방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입니까? 불을 떼면 이 열기가 방바닥이나 고래에 이렇게 추결이 되죠. 이 추결된 저축된 열을 이용하는 형태가 구들방이죠. 난로 같은 경우는 추결이 따로 안 되죠. 그래서 불이 타고 있는 동안에만 방이 따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로 같은 경우는 버닝타임, 연소 시간이 길수록 고급 난로입니다. 오래오래 타야 그동안 따뜻하고 그 따뜻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구들방은 전혀 다르죠. 불을 떼서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고래나 구들장 방바닥에 열을 저장을 하고, 그 열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밤새도록 이쪽에 방바닥으로 올라와서 그 추결된 열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난로 같은 경우는 불이 한꺼번에 확 타지 말고 천천히 오래 탈수록 고급 난로입니다. 구들방도 그럴까요? 천천히 오래 타면 방 전체가 오래오래 따뜻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험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구들방에서 불이 천천히 오래오래 약한 불로 천천히 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불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불이 이쪽을 집중적으로 데피죠. 이쪽으로 가면서는 벌써 식습니다. 위에 가면 불길이 닿지를 못하죠. 천천히 떼는 약한 불은 아랫목만 데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랫목만 시커멓게 타고 윗목은 냉골인 구들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구들방에서 열의 전달은 어떤 형태로 돼야 윗목까지 그리고 구석까지 따뜻하다 그랬죠. 열 전달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죠. 열이 전달되는 방법은 전도, 복사, 대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도라는 것은 여기서는 난로 열판 자체가 뜨거워져서 그 열의 전달이 되는 거고, 복사는 전자기파 형태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대류는 뜨거운 공기 자체가 직접 그쪽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구들방에서 열이 전달될 때 구들장을 타고 이렇게 옆으로 열이 전달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의 형태는 윗방향으로 이렇게 구들장에서 방바닥 위로 올라가는 열은 전도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렇지만 옆으로 전달이 돼서 윗목이나 구석까지 열이 전달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윗목까지 가는 동안에 다 식어버린다는 얘기죠. 복사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는 얘기는 뜨거운 불빛이 이렇게 비춰서
그 열로 윗목이 따뜻해진다는 얘기인데, 이 방법 역시 구들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열 전달의 형태죠.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은 열원하고 이 타겟 간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들방에서는 그렇지를 못하죠. 그래서 얼른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시겠지만, 아궁이에 있는 뜨거운 이 공기 덩어리가 바로 윗목까지 이렇게 내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윗목이나 구석이 따뜻하다는 얘기죠. 불이 세차게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열기는 이쪽 추결장치에 구들장이나 고래 같은 또는 방바닥 같은 추결장치에 추결이 되고, 이 추결된 열기가 서서히 방바닥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한테 따뜻함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들방에서 불때기 핵심은 센 불이, 고온 연소된 불이 단번에 고래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게 불을 떼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로처럼 지글지글 천천히 불을 떼면 아랫목만 데피고 윗목 쪽에는 열이 전달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양의 땔감을 떼더라도요, 센 불로 확 떼는 것이 훨씬 방이 따뜻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나 골고루 따뜻한 구들방이 되려면 센 불이 단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아궁이에서 센 불이 타야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완전 연소에 가까운 고온 연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완전 연소가 되는지 고온 연소가 되는지 판단은 뭘로 하시면 되냐면요, 첫 번째는 불이 타는 온도를 가지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좋겠죠. 두 번째는 연기가 적게 나거나 연기가 안 나는 연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궁이에서 연기가 안 날수록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불이 탈 때 불꽃의 크기가 클수록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불꽃은 클수록 좋은 연소가 되는 겁니다. 불이 탈 때 불꽃을 크게 만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 장작만 모아놓으면 불꽃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통나무 장작은 더 그렇죠. 장작 아래에서 불씨를 만들어주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불씨가 장작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장작만 모아두기보다는 불꽃을 크게 만들려면 장작 아래에 불씨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는 장작, 가는 나뭇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뗄 때 장작 아래에 좀 가는 장작이나 또는 작은 나뭇가지를 밑에다가 넣어서 불을 피워주는 것이 훨씬 센 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들방에 쓸 땔감도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땔감을 아무거나 뗐었죠. 볏짚이나 낙엽, 잡목, 그리고 생솔가지까지도 아궁이에 넣어서 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름이 많이 생기고 막히기가 쉽죠. 더군다나 고래까지 낮아서 고래가 막히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고막이 벽을 뜯어내고 고래 쑤시는 일을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장작을 주로 씁니다. 장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을 텐데요. 소나무나 밤나무, 참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나무는 송진 성분이 있어서 잘 말려도 그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밤나무, 특히 늙은 밤나무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쉽죠. 또 화력도 약합니다. 구들방에서 쓰기 좋은 땔감으로는 제일 좋은 것이 역시 참나무가 최고입니다. 연기나 그름의 발생도 좋고 참나무가 최고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죠. 땔감은 반드시 건조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건조가 안 된 땔감에는 물이 약 50% 이상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열을 받으면 땔감 속에 있는 물이 기화를 하죠. 기화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궁이의 온도를 뺏어가죠. 아궁이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아궁이의 온도가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온 연소를 방해를 하죠. 연기가 많이 생기고 불완전 연소가 되기 쉽죠. 아까운 땔감을 연기로 다 날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땔감은 잘 말려서 떼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말려야 되냐면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바짝 마른 상태에서 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작을 준비하실 때 이런 통나무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화력이 세지가 않거든요. 반드시 이 쪼개서 건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구들방에서 불 때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을 짓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